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대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항력 한번 들어보셨겠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이쪽에 이제 조금 공부를 하셨다 그러면 대항력이란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대항력은 어디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그런 힘인데, 누가 그 힘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이 유효하고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3자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는 3자가 있다면 그 3자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약관계는 확고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임대차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항력이라 그러는데, 임차인을 약자로 보고 그 약자에게 힘을 준 건데, 거기에 요건이 있습니다. 어떤 요건이 있냐 하면 적법한 서로 간의 계약이 있었다고 보고, 거기에 주택이라면 전입신고가 되어야 됩니다. 저쪽 주소에 내 주소를 옮겨두고 그것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그리고 그것을 점유를 하고 있고,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은 열쇠를 받아 가지고 있다든지, 전자키라면 그 번호를 내가 가지고 있다든지, 짐이 없더라도 그런 상황입니다. 점유를 하고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 요건을 얘기를 합니다.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와 주민등록, 그러니까 전입신고죠. 그리고 점유, 실제 점유, 이것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은 그러하고, 만약에 상가라면 상가도 점유를 하고 있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아니고 사업자 등록을 요구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고 실제 점유를 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다면 그것으로서 대항력을 인정을 해줍니다. 여기에 주택이라면 등기를 요구를 하지는 않는데, 임대차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그 등기는 나중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점유와 확정일자라면 그것으로서 대항력을 인정을 해줍니다. 대항력이 있게 되면 나중에 그 건물이 경매가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 선순위 근저당이 없었다면 우선순위를 주장을 할 수가 있고, 실제 경매가 진행이 되더라도 그의 그 보증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혹시 이제 양수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경매 낙찰자가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대항력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점유도 하고 있고, 그런데 대항력이 생긴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대항력이 뭐 나타나거나 뭐 발생됐습니다 이렇게 통지가 오는 것은 아니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고 그리고 점유를 하고 있다면 그것으로서 대항력이 발생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중간에 그 보증금을 다 못 받고 이사를 갈 경우에, 그때는 이제 관할 지방법원이나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해서 그것을 받게 되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전입신고가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대항력을 유지를 하고 이사를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항력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발생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대항력의 발생 요건이 전입신고, 그러니까 확정일자와 그리고 주택의 인도, 내가 그 키를 받아 가지고 짐을 옮겨 놓고 있는 거, 이런 것으로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발생을 한다 그러더라도 그 효력 시점이 그 다음 날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대항력은 발생을 하고, 내가 전입을 하고 보증금 잔금을 치렀는 그날 집주인이 만약 근저당 설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경매가 되든지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확정일자를 받고 점유 인도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항력이 생겼는 것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근저당은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되겠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보고 그것을 사기로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쪽에 전세 보증금을 받고 은행에 건저당을 또 설정을 하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사기니까 그렇게 할 집주인이 잘은 없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소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주인, 집주인은 그런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불안해 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잔금을 치르고 그 다음날 등기부 열람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사기가 되니까 재산을 가졌는 집주인, 건물주인 입장에서 그런 일을 거의 벌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선순위 보증금이 많다든지 아니면 앞에 임차인의 보증금이 많고 앞에 건저당이 많은 그런 복잡한 집이나 상가라면 한 번쯤은 주의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그랬는데 집주인이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를 갈 시기는 다가오고 이럴 경우에 가족 중에 일부를 남겨두고 이사를 가고 이렇게 하면 대항력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가족 중에 일부가 있더라도 그 대항력은 유지가 되겠지만 또 그 다음 집에 세를 들어가게 된다면 또 그쪽 집의 대항력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해서 등기가 되고 나면 점유를 하고 있는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있는 그 상황이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저는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임료도 잘 지불하지 않고 그래서 점유물 이중금지 가처분을 받고 명도소송을 진행을 해서 승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이런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는 대항력이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약관계가 그대로 있고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상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임차인의 역할을 다 못했는 임차인이라면 당연히 명도를 해야 되겠죠. 법률 판결을 벌써 받았기 때문에 임대인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 명의의 전세에 지금 가족이 같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쪽에 전입을 가더라도 그 대항력은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가족이 같이 전입이 되는 가족이 남아있을 경우에 임대차의 대항력이 유지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일부 가족이 같이 생활을 하던 일부 가족이 남아있더라도 그 대항력은 유지가 된다고 그렇게 판결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족 일부가 계속 남아있고 그 집에 살고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제가 이제 돈을 대어서 어머님 명의로 전세를 얻어주려고 그럽니다. 그 경우에 제가 전입신고를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어머님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도 대항력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어머님이 전입신고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전입신고를 안 했는 경우라서 대항력이 유지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과 그 본인이 직접 이제 경제 활동을 같이 하고 그런 것이 입증이 된다면 또 가능은 하다고 그러네요. 하지만 실제 이제 계약의 당사자가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 유지 요건과는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전세권 설정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로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가는데 그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건저당에 기해 가지고 만약에 경매가 일어난다면 후순위 임차인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선순위 건저당이 모든 배당을 받고 나서 후순위로 얼마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항력의 문제가 아니고 경매 낙찰이 되고 난다면 그것을 다 돌려받지 못했는 보증금에 대해서 그 전에 이제 임대인에 대한 그 반환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경매까지 진행이 됐다면 남아있는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대항력을 뭐 갖추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선순위 건저당이 있다면 내가 들어갈 때, 세를 들어갈 때 보증금이 안전한가 어떤가를 한 번쯤은 이렇게 짚어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엔 또 다른 것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